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조율의 유한 변호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했는데 오늘 세무사님, 김영춘 세무사님 모시고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증여 공제제도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세무사님 본인 소개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부터 현재 21년간 세무사 일을 하고 있는 김영춘 세무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세무법인인 광교세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세무사님 주로 하시는 업무가 이제 상속 증여 관련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세무사님한테 찾아뵙고 문의를 드리면 좋을지. 제가 이제 세무사다 보니까 네. 이제 가장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 사업자분들인데요. 사업자. 이제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세금 신고 관련된 법인세, 소득세 신고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속세나 증여세, 즉 사람이 죽기 전, 죽고 난 후에 일어나는 세금에 대해서 절세 컨설팅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조금 절약해서 자산을 잘 이렇게 네. 이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항상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방법은 굉장히 많겠지만 세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좀 그런 거를 방안을 찾으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소위 죽음과 세금은 네. 피할 수가 없다고 하죠. 뭐 피할 수가 없으면 즐겨라가 아니라 네. 뭐 피할 수가 없으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건데 네. 뭐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이든 블로그든 많이 광고들을 하고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21년 동안 현업에 있으면 제가 느끼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네. 40대부터 준비해라. 40대. 그리고 보험을 들어라. 보험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상속을 걱정하는 나이가 70, 80인데요. 네. 이때는 너무 늦어요. 그냥 편하게 즐기시고 상속은 상속인들에게 네. 맡기시는 게 좋고요. 네. 40부터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증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네. 현금은 물가가 상승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이 점점 오르는 부동산 자산 중심으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고 네. 10년이 지나면 다시 리셋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상속세 부담이 되니까 상속세 마련하는 재원으로 종신보험 같은 거 하나 정도만 딱 들면 그냥 퍼펙트합니다. 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10년 단위라가 된 게 그게 이제 공제제도 그게 10년 기준으로 계속 갱신이 되니까 맞습니다. 10년 단위로 줄 건 주고 네, 그렇죠. 줄 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되고요. 네. 공제 한도에 맞게 네. 줄 걸 하고 네. 그리고 상속세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이제 종신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라. 그렇죠. 그 말씀이시구나. 맞습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네. 근데 현실에서는 그 두 가지를 네. 지키는 분이 5%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속이라는 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 아직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죠. 저도 곧 40인데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저도 준비 못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인데도. 네. 오늘 사실 아까 네. 좀 말씀 나왔는데 10년 단위로 이제 증여를 해야 된다. 네. 그거 관련돼서 이제 요즘에 정부에서 새로 세법 개정안을 냈잖아요. 네. 정확히 증여재산 공제제도죠.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제도가 뭔지 세무사님이 네. 좀 간략하게 정의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추가된 내용인데요. 네. 증여라는 거는 자산의 무상 양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산, 즉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주고받을 때는 대가를 항상 주게 되죠. 네. 제가 집을 변호사님 팔면 네. 돈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유상 양도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상 양도라고 그러고 제가 드렸는데 돈을 안 주시면 이건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양도는 증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증여를 할 때 자산 가격을 바로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재산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년 단위로 잘라지는데요. 즉 10년이 지나면 다시 리셋이 되는 거죠. 그죠. 배우자가는 6억입니다. 6억. 예. 네. 그리고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은 위를 뜻하는 거고요.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는 거는 5천만 원까지 되고요. 그리고 직계 비속. 예전에는 없었는데 밑에서부터 받는 거. 즉 내가 아들한테도 증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뭐 거의 드물겠지만 네. 그런 경우도 5천만 원까지 5천만 하고 원이라고. 있고 네. 이런 직계 존비속간이 아니면 뭐 형제 자매라든지 네. 다른 친인척들은 한테는 네.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이 조금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된 이유가 이제 하나 신설된 것 같아요. 그 네, 혼인. 맞습니다. 혼인이 할 때 네.
이제 그 공제 제도를 이제 신설을 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혼인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그 제도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직 뭐 개정안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발표된 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혼인을 했을 때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한테 줄 수 있는 공제 한도액이 1억 원으로 증가됐다. 이제 그 제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혼인을 앞두고 있는 자녀한테 1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조금 혼란이 오는 게 기존에 이미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 공제 한도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10년단 5천만 원. 네. 그러면 그거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별도입니다. 아, 별도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전통적, 즉 예전부터 있었던 5천만 원, 직계 존비속 간의 네. 증여는 5천만 원 그대로 있고요. 네. 이제 그 5천만 원이 지금 예전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예전에 2014년도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네. 미성년자는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5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크면 클 수도 있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는데 사회 점점 물가가 상승되고 그런 와중에 혼인할 때 또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5천만 원 너무 적지 않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걸 더 늘려야 된다. 또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올려야 된다 하는데 정체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나온 거는 그럼 좋다. 혼인할 때 서울 시내 평균 전세 가격이 약 3억 3천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양가에서 1억 5천 증여를 받아서 그거를 세금 없이 한다면 젊은이들의 혼인함에 있어서 편하게 그러니까 세금 부담 없이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취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은 기존에 있던 제도로 되는 네. 거고 1억 원이 추가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혼인할 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제가 조금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직계 존속이 혼인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면 이게 부모뿐만 아니라 네. 조부모한테 증여받는 것도 이 공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게 참 멋있으면 멋있고 약간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대 생략 할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부의 대물림이라는 거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 나로한테로 오면서부터 각각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저에게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를 계속 단계별로 가게 되면 세금을 계속 부담을 하는데 갑자기 점프를 해버리면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게 증여를 하게 되면 세대 생략 할증 제도라 그래서 30% 추가로 더 냅니다. 만약에 제가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할아버지로부터 받으면 1,300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직계 존속으로부터 1억을 추가로 받게 될 때 이 직계 존속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구나. 그러니까 즉 직계 존속이라는 거는 내 부모님, 할아버지 네. 외조부까지 다 되거든요. 그 심지어 계부도 됩니다. 네. 다 됩니다. 그래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도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보다는 조부모한테 즉 할아버지 5천, 저쪽 외할아버지한테 5천, 그리고 아버지 5천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부를 추가적인 세금 없이도 받을 수가 있는 되게 좀 재미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거네요. 혼인을 하게 네. 되면 자녀들한테 증여를 할 수 있는 네, 세금을 많이 그렇습니다. 마련해준 거. 근데 물론 이게 개정이 좀 디테일하게 되면 그 아까 할증제도 네네. 그게 포함될 수도 있는데 아직은 뭐 그런 것까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혼인을 장려하는 취지로 따진다면 네. 규정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조심하면 안 되죠. 네, 그렇지만 어떨 때 보면 또 약간 불합리하기도 합니다. 다른 제도에서는 다 세대 생략 할증 과세 제도라 해서 30%를 추가로 무는데 이것만 안 물게 되면 그렇지만 혼인이라는 또 그렇죠. 또 특수한 상황이기 그것 때문에 때문에 하는 것 네,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개정 안에서도 직계 존속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네. 증여 공제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가 혹시 제한되는 게 아닌지. 이게 왜냐면 결혼 자금을 쓰라고 줬는데 이걸 결혼 자금으로 안 쓰고 물론 혼인은 하겠지만 네. 뭐 다른 데 쓴다. 네. 그래도 이게 공제가 되는 건가요? 결혼을 하고 좋은 데 놀러 가려고 좋은 차 사도 무방합니다. 그죠. 그렇게 네.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좀 질문이 나와서. 네, 사용 용도를 어디에 쓰냐에 대해서 규정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걸 규정을 한다면 우리나라 세무 공무원들 진짜 힘들게 일하시는데 세무 공무원들 죽습니다. 진짜. 그죠. 다 확인할 수 없어요. 예, 다 일일이 확인하고 다닐 수가 없고 그런 행정력과 비용 낭비가 너무 심한 거죠. 즉 효율 대비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 용도는 어디에 썼냐를 아마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는 개정안에 나와 있는 걸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막 써도 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좀 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네. 이게 실제로 그러면 이제 제 자녀가 결혼한다, 그럼 증여를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럼 1억 원을 자금 준비를 해서 네. 이거를 이제 자녀한테 이체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체를 하면 그 이체 행위를 네.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해야지 공제를 받는 건지 아니면 네. 그냥 신고 안 해도 어차피 이거는 공제된다고 하니까 네. 그냥 이체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지. 일반적으로 면세 한도, 즉, 뭐, 혼인을 안 했을 때는 5천만 원, 네. 혼인과 관련된 추가적인 공제를 하려면 1억 5천을 받게 됐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원칙이고. 예. 원칙은 원칙이지만, 그러나 면세 범위나, 즉, 1억 5천 이내의 재산을 받게 되면 내야 될 세금이 없기 때문에 할 이유는 없는 할 겁니다.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그런 용도로 증여를 받았다는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사후 관리나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세관청에 신고를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이면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게 유리하다. 그 나중에 뭐 소명 자료를 밝히기 위해서 내가 이 당시에 네. 신고했다 이런 취지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제가 사실 저는 결혼 2017년도에 했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2017년도에 네. 그때 뭔가 받았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제 드러내가지고 네. 이거 공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엔 이게 시행이 2024년도 1월 1일부터 네, 맞습니다. 된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과거에 결혼했던 사람한테도 소급 적용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받고 싶은데. 저도 한 20년 돼서, 15년 돼서 저도 받고 네. 싶은데, 소급은 네. 현재 지금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거, 개정 조문에 나와 있는 거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입니다. 그 기준은 이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분부터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2024년 5월이다. 그러면 2년 전으로 돌아가면 2022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의 한해서 여기서 말하는 혼인신고는 어. 법적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네. 결혼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결혼식은 늦게 했는데 혼인신고 안 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요즘은 그죠. 혼인신고가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좀 그죠. 안 되죠. 안될 혜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지금 2023년도잖아요. 네, 2023년도 연말에 결혼 앞두시고 있는 분들은 네네. 뭐 결혼을 미룰 수는 없으니까 네네. 결혼을 하시되 증여를 2024년 이후에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2024년 1월 이후에 증여를 받으면 됩니다. 되죠. 그러니까 네. 올해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규정이 진짜 개정안은 정말 단순하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많이 살펴봤는데 네. 이게 우리가 그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 나와요. 그 뭐라고 하냐면 증여하는 것도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뭐 다 됩니다. 네. 그러나 안 되는 게 있어요. 증여 그 민법상 증여가 아닌 상속증여세법상 증여 추정과 증여 의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직계 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싸게 팔게 되면 이익 보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 사람한테 증여라고 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그걸 제가 증여 추정, 증여 의제라고 그러는데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지금 받을 때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부모님한테 차입을 합니다. 네. 돈을 빌려서요. 그런 다음에 2024년 이후에 공증을 받아서 돈을 안 갚아도 되겠다 한다. 이것도 증여거든요. 그죠. 이거 될 것 같은데 네.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이건 증여 추정, 증여 의제는 아니거든요. 증여의 일반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채무를 포기함으로써 생기는 증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7월 27일 날 발표를 했고 네.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법 예고가 끝나면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하는데 의결이 되면 이제 국회로 통보를 하겠죠. 송부를 해서 정기 국회에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기 국회에서 심사를 해서 10월이나 11월경에 아마 국회 통과가 되면 다 끝나는 거고요. 적용 시기는 내년 2024년 1월 1일 이후에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해서 네. 빨리 이걸 통과시켜 줘야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그렇죠. 저희가 혜택을 보는 거죠. 예, 요즘 뭐 인터넷이든 TV든 이 제도에 대해서 되게 왈부가 되게 네, 많습니다. 너무 많다. 아니면 너무 적다. 보통이다 되게 많지만 그래도
일들을 하셔서 네. 올해 안에 꼭 통과가 돼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네.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 재혼한 경우에도 상관없죠. 이게 개정안에도 재혼은 안 된다. 네, 그런 규정이 없죠. 뭐 2번, 3번, 4번, 네. 5번, 10번 재혼을 해도 네.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일한 배우자와 이혼했다가 결혼했다가 정할 때마다 공제를 받고 이렇게 악용할 수 있다는 사람 뭐 그런 취지로 좀 질문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거는 뭐 구체청에서 잡겠죠. 네, 저도 네.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거 다 걸러집니다. 재결합 정도 한 번 정도는 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네. 그러니까 뭐 어디서 살았느니 받을 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동선 추적을 다 하기 때문에 걸리는 확률이 거의 100%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이 네. 이게 만약 혼인을 하고 세제 혜택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다시 이거를 이혼을 하게 되면 네네. 이혼했다고 해서 이거 받은 혜택을 다 토해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것도. 네, 그건 그 없죠. 내용도 지금 현재는 나와 있지 않고, 다만 반환특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약간 변호사님 쪽에서도 많이 취급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혼인을 한 다음에 혼인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이 정당한 사유는 추후에 법이 개정이 되고 대통령령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합니다. 혼인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다시 돌려받으면, 돌려주면 증여는 처음부터 없는 걸로 봐서 아무런 일이 안 생기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 상당액, 연 이자를 따지면 8.03% 정도 될 겁니다. 그 이자만 내라고 나오면 좀 이자가 좀 세긴 세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만약에 혼인을 했다가 네. 갑자기 혼인이 뭔가 문제로 네, 그죠. 뭐가 문제가 됐을 때 네. 뭐 그거에 대한 반환을 하게 되면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또 증여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반환한 것도 그거에 대한 혜택을 좀 특례를 정해놓은 만약에 거 아니에요? 안 돌려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거겠죠. 이제. 혼인이 없었던 걸로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특례를 적용했구나. 그리고 뭐 또 하나의 케이스가 혼인 전에 증여받았는데 이 사람이 결혼하려고 받았어요. 근데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없어요. 근데 일단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받아요. 아빠 줘, 엄마 줘 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2년에 결혼해야 되는데 네. 안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러면 본인이 그냥 증여세 내면 됩니다. 내면 되고. 내든지 아니면 받은 다음에 2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돼요. 수정신고하면. 그것도 이자 상당액만 내면 이자 됩니다. 상당액. 뭐 그걸 악용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좀 적다고 보고 그럴 수도 있고 또는 혼인을 한 다음에 증여를 받는 경우도 되는데 이때 만에 무효가 되는 판결을 할 혼인 무효 소송에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송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이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 증여 공제제도 지금 새로 신설 예정이죠. 예정된 그 제도를 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게 확정이 되고, 이제 법률 공제에서 나오면 다시 한번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더 재밌게 내용을 한번 꾸려서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무사님 나오셨는데, 네. 한 번 더 자기 어필 한번 하시고.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세무법인 금천지점의 대표 세무사를 맡고 있고요. 네. 지금 21년간 세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쪽으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